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출신의 김기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울산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52.93%, 안철수 23.37%, 천하람 14.98%, 황교안 8.72%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겨 당선됐습니다. 김신임 당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압승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울산 출신의 첫 집권여당 당대표 탄생으로 울산의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울산 출신 정치인이 중앙무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신임 당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대표 당선도 울산 시민들 덕분이라며 지역의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민들께서 저 김기현을 오늘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해야 될 책임 중에서도 울산 챙기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제가 잊지 않고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울산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변방의 울산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울산과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를 위해 김기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생긴 계파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가 울산공항을 확장하거나 이전하지 않고 현 공항을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이전과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심공항으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항 활용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이전은 2조 원 이상 투입돼야 하고 가덕도와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활주로 확장은 공간 확보가 어렵고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은 늦봄부터 여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이는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연구원 마영일 박사는 어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울산이 특히 늦봄에서 여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이 기간 대기 정체로 인해 암모니아를 비롯한 오염물질이 축적돼 광화학 반응으로 인한 2차 미세먼지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용되는 대형 시설에서 제외돼 있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가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등 인구 변동에 따른 울산의 미래사회 변화 모습을 예측하기 위한 미래 인구맵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어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울산의 인구 출생과 사망 이동, 그리고 통신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 인구 분석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울산시는 인구 요소 분석과 정주 권역을 정의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울산의 인구 정책 방향성 검토와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조선업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희망공제 대상을 협력업체 재직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 인력 쿼터도 신설합니다.
이와 관련해 권명호 국회의원은 긴 불황기를 견뎌낸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안과 정책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덕중 전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지원 방안을 찾아 실행하고 소상공인들의 난방비와 가스비 절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옛 울주군청 부지의 복합개발과 옥동 뉴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옥동과 신정사동 지역의 수건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구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신상현, 민주당 최덕종 예비후보 간 1대1 맞대결이 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예비후보는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물사랑 교육을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동물사랑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공감과 소통 능력을 키워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사랑 교육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 형성과 패티캣과 길고양이에 대한 생명 존중 감수성 향상, 반려견 응급처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린이 2명이 길거리에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주우며 환경미화에 나서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송정초등학교 학생 2명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 모습이 SNS에 올라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환경을 생각해 스스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송정동 주민자치회가 어제 송정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이들 어린이 2명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참정권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울산시의 여성 근로자 임금 문제에 대해 박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에서 내세운 구호입니다. 여기서 빵은 생존권, 즉 임금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참정권은 광복 이후 일반 국민에 대한 참정권과 함께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여성 임금 문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21년 기준 울산시의 남녀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소득 3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남녀 임금 격차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서 울산시 공공기관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24.5%의 임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 그리고 승진이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 여성의 승진이 전무한 것을 통해서 성별 임금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성평등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 특별히 추진 중인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임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적이나 정책 수립해서 단순히 적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직종 평균 임금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로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제시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여성 직종 평균 임금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청은 오는 7월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차원에서도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침 돌봄 교실을 시범 운영합니다.
아침 돌봄 교실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으며 울산시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4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강북과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업무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태화강으로 회귀한 연어의 68%는 3년 만에 태화강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공동 연구한 태화강 회귀 연어 이석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 분석에서 지난해 태화강으로 회귀한 태화강산 연어의 68.3%가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년 만에 돌아온 연어가 18.3%, 2년 만에 돌아온 연어도 13.3%를 차지했습니다. 이석은 연어의 귓속뼈를 가리키는 말로 수정란 부화 과정에서 수온 조절로 생기는 고유 무늬를 통해 출생지와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성공한 제1세대 벤처기업가인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의 자서전 이정표 없는 길을 가다가 출간됐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이 책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이야기가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며 자서전 발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현대중공업 공채 1기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반도체 산업의 첨단 부품인 마이크로 솔더볼을 생산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기까지의 역경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회장은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21년에는 유니스트에 30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울산 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전문과학관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 협약 체결과 사업비 부담 비율, 공사와 재산관리 등에 대한 내용 구체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울산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개발행위 절차를 마친 뒤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탄소중립전문과학관은 울산대공원 유류부대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구기후와 환경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 등의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어제 지난 한 해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을 기부한 유공자들을 포상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단체 부문 대상에는 풍선사랑 평일봉사단이, 개인 부문 수상에는 김형태 기술파트장 등 4명이 선정됐으며 단체 부문 대상팀에는 포상금 100만 원이, 개인에게는 각각 50만 원의 포상금이 전달됐습니다. 울산에 있는 건축물의 36%가량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산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49,235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울산의 주거용 건물은 45.1%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으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전체 26.2%가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로 분류됐습니다.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절도범을 검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쯤 전날 새벽 시간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에 10대 용의자 중 2명이 송정동 일대를 배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용의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검거하도록 도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죄로 입건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해 기업의 사과 없이 우리 기업의 기부를 모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정부의 방안은 잘못됐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1일 강제징용 굴욕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울산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